녀석은 오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래밍 과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토마타라는 녀석의 이제 특성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토마타가 DFA와 NFA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NFA하고 DFA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델타 펑션의 역할이 원래 이제 서브셋 시퀀스로 나오게 되는데 DFA는 상태가 이제 하나밖에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브셋으로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짜리 서브셋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NFA 같은 경우는 상태들의 조합, 전체 서브셋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델타 펑션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여전히 상태 Q를 출력을 하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다시 뭐 시그마 스타를 적용해서 계속 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였죠. 반면에 NFA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스타는 이 Q승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그마 스타 또 인식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리의 뎁스도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레벨당 나올 수 있는 상태들이 전체 상태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스트링의 길이만큼 트리의 이제 뎁스가 계속 깊어진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특히 NFA는 또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 이런 녀석도 있었죠. 엡실론 NFA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엡실론 NFA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봤다시피 고려해야 될 게 또 이제 생기게 돼요. 또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NFA to DFA 컨버팅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컴퓨터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쓰기에는 좀 편한 그런 녀석이에요. 기계적으로 뭔가 오토마타를 합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부터 뭐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NFA를 컴퓨터에서 쓰기 적합한 DFA 형태로 바꾸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는 게 이 과제였죠. 자, NFA를 DFA로 바꾸기 위해서 NFA를 이제 입실론 NFA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요. 입실론 NFA까지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알고리즘이 뭐였나요? 이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입실론 입실론 클러치 알고리즘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ccessible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서브셋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서브셋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DFA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입실론 클로즈하고 서브셋 컨스트럭션 알고리즘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DF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FA를 다시 미니미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시 accessible state를 따져봐야 돼서 그래서 inaccessible state를 모두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하죠?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이걸 통해 가지고 구별 불가능한 상태들을 우리가 하나로 머지하는 스테이트 머지하는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전체 상태 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주요 알고리즘들이 이제 다 쓰이게 돼요. 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3장 내용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NFA하고 DFA에 관련된. 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언어의 속성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언어를 통해서 다루게 되는 레귤러 그램마, 그 다음에 레귤러 랭귀지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이 되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는 레귤러 랭귀지,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동급이고요. 서로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묘사하기 쉬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캐너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후반부에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전단부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입실론 NFA로 컨버팅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도 스캐너를 얼마든지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 쭉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펌핑 렘마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레귤러 그램마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사이의 관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와 레귤러 익스프레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 약간 빠진 게 있죠.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레귤러 그램마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충분히 다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 가지 원소들이 다 이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우리가 오토마타하고 그램마 익스프레션 얘기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클로저 프로퍼티를 레귤러 랭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펌핑 렘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귤러 그램마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그램마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램마가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아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자, 그램마의 구성 요소는 VN, VT, PS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만들어지는 오토마타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5개의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그램마가 주어졌을 때 Q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오토마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Q를 만들어내는 거 먼저 보게 되는데, 넌터널 심벌이 그대로 Q로 포함이 되면 됩니다. 넌터널 심벌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자, 오토마타 처음 소개할 때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그랬죠? 상태와 상태 집합 Q와 VN하고 유사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추가가 되면 되고, 새로운 녀석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상태. 왜냐하면 넌터널 심벌은 어떤 종결을 나타내기 위한 요소가 VN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VN에 없다라고. 종결. 문법에서의 종결과 관련된 녀석은 이 녀석이죠.
생성 규칙에서 non-터미널 심벌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터미널 심벌만 나오는 경우 문법에서 더 이상 문장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생성 규칙에 적용되는 순간 레귤러 그램마는 거기서 그냥 끝나게 돼요. 자, 저게 이제 종결하고 관련된 거고,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non-터미널 심벌에서는 종결과 관련된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결 상태 심벌 F를 추가를 해줘요. 추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Q는 VN과 F로 구성이 되고요. 시그마는 VT와 동급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Q0는 누구로 취급하면 되냐면 문법에서의 스타트 심벌 S를 Q0로 취급을 해주면 되고요. 자, 종결 상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새로 추가한 상태 F가 종결 상태가 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LM에 입실론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 또는 문법이 인식하는 언어 LM이나 LG에 입실론이 없으면 종결 상태는 그냥 F가 되면 돼요. 입실론이 있으면 누가 종결 상태가 될 수가 있느냐? 오토마타에 입실론이 인식이 되면 누가 종결 상태가 돼야 되죠? DFA의 경우에 스타트 상태가 종결 상태가 돼야 되죠. 스타트 상태가. 그래서 요 스타트 상태로 지정된 S도 종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델타 펑션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굉장히 쉬워요. 레귤러 그램마의 문법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네, 이런 형태.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밖에 없는데 첫 번째 형태가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델타 펑션 A 상태에서 A를 보고 다음 상태는 B. 이런 형태로 델타 펑션들을 다 만들어주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규칙대로 그대로 만들려고 했더니 위에 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집어넣을 게 없잖아요. 집어넣을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심벌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A에서 A를 보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종결 상태. 그래서 non-터미널 심벌이 있는 경우에는 non-터미널 심벌을 상태로 넣어주면 되고요. non-터미널 심벌이 없으면 종결 상태로 갑니다. 왜 이게 종결 상태로 가죠? 문법에서 이 생성 규칙이 가지는 의미는 더 이상 생성을 멈추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토마타에서 종결 상태로 전이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때요? 그램마가 주어지면 오토마타 만드는 거 굉장히 쉽겠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자,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는 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종결 상태하고 엮이게 되는 이유는 이 정규 언어의 특성상 A를 유도하는 생성 규칙이 나오게 되면 문장의 생성이 끝나죠. 역시 오토마타의 인식도 이제 끝나야 되고요. 자, 이거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 레귤러 그램마로 선이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주어지게 되면 역시 레귤러 그램마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VN은 Q가 대치를 하게 된다. VN은 Q에 들어가 있는 모든 녀석이 다 VN으로 대치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VT는 시그마 그대로 돼요. 스타트 심벌 S는 Q0. 굉장히 똑같죠? 이 부분 살짝 다른 거 빼고. 그 다음에 생성규칙. 생성규칙도 심플한데. 자, 어떻게 바꾸느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델타 펑션 Q A의 상태가 R이면
문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Q는 A, 이런 형태의 문법으로. 되게 쉽죠? 그냥 거의 그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거의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들어간다. 추가적인 조건. 어떠한 상태가 만약 종결 상태다라면 그 종결 상태에서 바로 입실론으로 가는 생성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한번 이 규칙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위에 거는 레귤러 그램마를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만드는 녀석이고요. 밑에 거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레귤러 그램마로 만드는 녀석이 있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자, 위에 거의 입력으로 먼저 A는 A, B를 넣어보죠. 누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게 나오나요? 델타 펑션 A, A는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죠. 어떤 녀석 나오나요? A 뭐가 나오나요? A는 A, B 어때요? 같나요? 그렇죠? 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 A는 A 한번 집어넣어보죠. 뭐가 나오나요? 델타 펑션 A에서 A를 보고 출력 상태는 F.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뭐가 나오죠? A는 A, F. 같나요? 안 같죠? 안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 F가 종결 상태에 포함이 된다면 종결 상태 F는 엡실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같나요? 그렇죠? 이런 특징들을 갖게 돼요. 이런 특징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오토마타 가지고 문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거의 그대로 우리가 그 생성 규칙 만들어주면 되고 누구만 특별히 더 신경 써주면 되나요? 종결 상태만 특별히 신경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오토마타를 보고 P는 1P 또는 P는 0Q 나오는 거 알고요. Q는 1P 또는 Q는 0R 나오는 거 알고 R은 0R 또는 1R 또는 입실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떤 부분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된다? 종결 상태. 종결 상태에 입실론 추가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 레귤러 그램마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주어졌을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서 한 번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가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하나 더 걸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오토마타에서 그램마 바꾸는 거는 쉽다는 거 봤죠? 그리고 또 그램마가 주어지면 익스프레션, 레귤러 익스프레션 만드는 것도 쉽다는 걸 봤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오토마타에서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로 쭉 나오게 돼요. A는 BA 또는 AB, B는 AB 또는 BC, C는 AB 또는 BD,
D는 AB 또는 BA 또는 입실론이 나오게 되죠. 문법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예전에 풀어봤던 거예요. 그냥 풀면은 좀 어렵죠? 그냥 풀면 어렵고, 요 D 케이스를 우리가 변환해가지고, 쭉 A에 대해서 풀면, 우리가 예전에 풀어봤던 A 플러스 B 스타 ABB가 나오게 됩니다. 맞는 거 같나요? 이게 A 플러스 B 스타 ABB 인식하는 오토마타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언뜻 나오지 않죠? 언뜻 나오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종결 상태에 입실론 추가하는 거를 만약 빼먹어버리면 제대로 안 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약간 팁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숙제 같은 거 하시다가 오토마타를 에서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게 계속 꼬인다. 그러면은 입실론을 빼먹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종결 상태의 입실론. 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구성 요소 베이시스 3개와 리커스 3개, 오퍼레이터 3개가 존재하죠. 총 6개 항목이 각각 오토마타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일단 엠티셋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죠. 엠티셋은 원소가 없는 녀석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입실론과 A라는 심벌에 대해서, A라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오토마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입실론을 인식하기 위해서 오토마타는 상태 2개와 아크 하나가 있으면 돼요. 상태 2개, 아크 하나. 그래서 한 상태에서 입실론을 보고 종결 상태로. A라는 심벌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도 역시 상태가 2개 필요합니다. 상태가 2개. 상태가 2개 필요하고요. 하나의 심벌을 보고 종결 상태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벌들, 입실론이 됐건 A가 됐건 필요한 스테이트의 개수는 2개고요. 필요한 아크의 개수는 1개씩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꾸미게 되죠. B, A,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각 오퍼레이터들은 어떻게 오토마타로 표현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덧셈 오퍼레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상태 2개와 입실론 아크 4개가 있으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이미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을 입실론 아크로 묶어버리면 돼요. 가령 여기 있는 것처럼 A와 B를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입실론 아크를 이 상태 2개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죠. 원래 여기 종결 상태가 있었던 녀석은 없애고요. 가장 끝에 종결 상태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하기 위한 상태는 2개, 아크는 4개가 필요합니다. 상태 2개와 아크 4개. 자, 컨캐티네이션. 컨캐티네이션은 더 심플해요. N1과 N2를 2개 이렇게 접속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필요 없고요.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아크만 추가가 되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N1의 종결 상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컨캐티네이션을 하게 됨으로써 이 종결 상태가 사라지고요. 누구의 종결 상태만 남죠? N2의 종결 상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캐티네이션을 위한 스테이트는 0개고요. 필요한 아크는 1개.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스타도 역시 입실론 아크와 스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n의 종결 상태는 사라집니다. 여기 종결 상태는 없어지고요. 자, n으로 바로 가는 입실론, 그 다음에 n의 끝에서 n의 처음으로 다시 반복하는 입실론 아크, 그 다음에 n의 끝에서 종결 상태로 가는 입실론 아크, 마지막으로 스타트 상태에서 종결 상태로 바로 가는 입실론 아크.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n을 0번 인식할 때는 밑으로 입실론 무브를 하면 되고요. n을 한 번 인식하려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n을 2번, 3번, 4번 얼마든지 반복해가지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를 인식을 할 때도 우리가 상태 2개, 아크 4개가 있으면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다죠,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부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들어낸다라는 과정이 결국 뭐였냐면 스캐너 제너레이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캐너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컴파일러의 전단부에서 실제 쓰일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오토마타 얘기하면서 항상 신경 썼던 게 오토마타가 효율적이 되도록, 최소화가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뭐 NFA를 DFA로 바꾸고 상태수 줄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만들 때도 역시 그러한 고려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우리 주어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바뀌었을 때 이 녀석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공간 복잡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어퍼 바운드를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인데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사이즈라는 녀석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쓰인 베이시스하고 오퍼레이터의 다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어진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한 심벌의 개수 몇 개죠? A, B, C 3개의 심벌이 사용이 됐고요. 오퍼레이터 몇 개 사용이 됐나요? 저거 보고 2개라고 하시는 분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죠? 함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터가 사라져 있는데, 컨캐티네이션 더하기 스타, 세 개죠. 그래서 총 6개의 베이시스하고 오퍼레이터가 이제 사용이 돼요. 그거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6일 때 어떤 스테이트의 상한하고 아크의 상한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게 돼요. 아크를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 누군가요? 더하기하고 스타죠. 4개 이상으로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어떤 한 오퍼레이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의 상한은 아니야. 아크의 상한은 4배예요, 4배. 아크의 상한은. 사이즈 곱하기 4를 넘어가질 않아요. 사이즈 곱하기 4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스테이트는 2개 이상을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스테이트의 상한은 사이즈의 2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계산하고 우리가 어퍼 바운드를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계산을 할 거면은 저런 식으로 2배하고 4배를 쳐주면은 우리가 사용되는 아크의 개수, 사용되는 스테이트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뭘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하면 Q의 개수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델타 펑션의 개수. 다시 말해서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필요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아무튼 그렇게 빠르게 알아내는 건 2배하고 4배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우리가 개수를 판단을 해보면 A, B 더하기 C, 스타. 이런 녀석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심벌이 3개가 쓰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상태는 2 곱하기 3, 아크는 1 곱하기 3 될 거고요. 컨캐티네이션 쓰였으니까 아크 하나 쓰였을 거고요. 덧셈하고 스타가 각각 쓰였으니까 상태가 2개씩 2번. 그 다음에 아크가 4개씩 2번. 정확히 필요한 상태와 아크의 개수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곱하고 더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 뭐 정말 몇 개가 쓰이는지는 우리가 뭐 간단히 한번 이 만들었던 규칙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인식하기 위한 오토마타. 이런 녀석일 거고요. 그쵸? B를 인식하기 위한 오토마타. 그 다음에, C를 인식하기 위한 오토마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A, B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C의 스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 B와 C 스타를 더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입실론 종결 상태. 여기 좀 자리가 좁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A, B 더하기 C 스타. 스타트 상태, 종결 상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입실론 NFA가 나오게 되죠. 입실론 NFA. 입실론 NFA 우리가 그냥 쓸 수가 없죠? 뭘 써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만드실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리듀스드 DFA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 리듀스드 DFA하고 그 인식 알고리즘하고 결합하면은 스캐너가 나오게 돼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면 좋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의 특징을 좀 가만히 관찰하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오토마타를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소개가 쭉 되어 있고 간단한 예 하나만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상태가 있고 입실론으로 A에서 B로 가고 A를 보고 B에서 A로 오게 되면 상태 하나짜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거.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상태로. 그래서 간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령 A B 이건 또 간소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응? 간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A, B.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C스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썼던 C스타. C스타 하니까. C스타 해체됐다고요? 안타깝네. 자, C스타 어떻게 되죠? C스타. C스타입니다. C스타 아이콘. 자, AB 플러스 C스타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는 것 같아요? AB 플러스 C 스타. 응? 맞는 거 같나요? 응? AB 플러스 C 스타.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간소화 기법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입실론 NFA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실론 NFA가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리듀스드 DFA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과정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부터 오토마타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레귤러 그램마로 만들어지는 언어,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인식 가능한 언어,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 가능한 언어, 이게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질문? 간단한 결과에서 네. A에서 중견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제가 잠깐 점프를 했는데, 원래 A, B였죠? C 스타였죠? 두 개를 연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배웠던 걸로는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뭐 표현이 아니잖아요. 뭐 리듀스드 DFA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입실론으로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죠. 이걸 날려버리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위로 가면 A, B, 밑으로 가면 입실론 무브 해가지고 C 스타. 근데 입실론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C 스타인가요? C 대거인가요? C 대거죠. C 스타는 어떤 녀석이죠? C 스타는 C 대거 플러스 입실론이죠.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누가 인식이 되죠? 입실론이 인식이 됩니다. 약간 조금 더 이제 절차를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게 돼요. 자, 또 질문.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 있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토마타 간섭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DFA인데, 2번하고 3번은 NFA예요. 보시면은, Y 상태에서 A를 보고 Z로도 가고, X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2번하고 3번은 NFA고, 1번은 DFA죠. 1번은 DFA. 자, 근데 주어진 익스프레션에서부터 저렇게 DFA가 한꺼번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방법들을 이제 좀 써봐야 되고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의외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주어진 오토마타 B 더하기 A의 스타 B 전체 스타 B에 이제 뭐 전체 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죠? 먼저 B를 인식하기 위한 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인식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A를 인식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A, B, B. 좀 길어지네요. 자, 뭐 B는 앞에서 이제 더하기니까 놔두고요. 가장 안쪽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은 A
A 스타를 먼저 처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A 스타. 이 녀석이 A 스타가 돼야 되죠. A 스타가 돼야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쵸? A 스타. 그 다음에 A 스타를 기준으로 앞에 A가 붙고 뒤에 B가 붙죠. 엡실론으로 붙고 엡실론으로 붙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스타. 엡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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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실론. 그 다음에 뒤에 B가 또 붙네요. 붙고,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B하고 더해줘야 되겠죠. 앞에 이제 A도 붙고. 이 녀석하고 이거 더해줘야 되니까. 자. 저 뒤에다 그려야지 원래 제대로 그랬는데 너무 머니까 이쪽에다 그릴게요. 엡실론, 엡실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스타. 엡실론 아크 붙여주고, 엡실론, 엡실론. 여기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엡실론. 자, 입술론 NF의 상태가 몇 개예요? 상태, 저기 심볼의 개수하고, 덧셈 오퍼레이터, 곱셈 오퍼레이터 개수 다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은 필요한 상태 쭉 나오고, 아크의 개수 쭉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숙제해야 할 알고리즘이 굉장한 녀석이죠? 이렇게 많은 걸, 3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3개로.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개의 오토마타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다가 이건 입술론 NFA인데, 만들어지는 어떤 상태의 개수 같은 것들, 틀의 사이즈,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입술론 NFA로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DFA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인식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줄이면 이렇게 3개로 줄어들까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겁니다. 예. 오토마타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때요? 필요한 상태의 개수들은 쫙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 랭귀지의 어떤 그 토큰의 종류가 뭐 최소 보통 한 4, 50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개, 90개 이렇게 토큰 사이즈가 되는 게 있어요. 토큰의 종류가. 토큰별로 또 오토마타들이 복잡하게 또 있거든요. 그게 전체가 다 머지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정규 언어를 인식하기 위한 오토마타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NFA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간단한 녀석도 복잡해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NFA를 바로 쓸 수는 없고 DFA로 꼭 바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레귤러 랭귀지에 대한 클로저 프로퍼티인데 우리가 이미 그 그랜마하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레귤러다라는 그런 속성을 가진다라면 여기 유니온, 그 다음에 프로덕트, 클로저, 스타를 취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시 레귤러에 속한다 라는 거고요. 증명도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었던 거하고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concatenation, 프로덕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G1이 VN1, VT1, P1, S1, G2가 VN2, VT2, P2, S2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새로운 그랜마지는 VN1과 VN2의 유니온, VT1과 VT2의 유니온, 그리고 생성규칙 P는
V1을 위한 녀석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램마 1을 위한 녀석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램마 1에서 이렇게 종결이 될 수 있는 녀석에다가 누구를 추가해주면 되느냐? 그 뒤에 그램마 G2의 스타트 심벌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G1 가지고 언어가 다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끝날 때는 G2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고요. 스타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타도 거의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본적인 A는 A, B 규칙은 그대로 다 추가하고 A가 A를 유도할 때 누구를 추가해 주느냐? 추가적으로 새로운 생성 규칙 S'을 A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붙여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느냐? 반복 효과가 생기게 돼요. 반복. S에서부터 A와 관련된 걸 다 유도하고 다시 S'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복. 그래서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기 때문에 입실론을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S'이 입실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생성 규칙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S가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요. S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 클로저 프로퍼티가 성립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 문법 만들어 놓은 거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쭉 풀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이 녀석이었을 때 S'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S의 스타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쭉 풀어보게 되면.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중에 시험 공부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펌핑 렘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토마타 시오리를 공부하면 각 오토마타마다 펌핑 렘마가 쭉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레귤러 랭귀지를 위한 펌핑 렘마하고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위한 펌핑 렘마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 코스에서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위한 펌핑 렘마는 배우지는 않고요. 레귤러 랭귀지를 위한 펌핑 렘마만 우리가 배웁니다. 자, 이 펌핑 렘마는 우리가 아주 특수한 성질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 정리가 되겠고요. 이 보조 정리를 이용하면 뭐를 할 수가 있느냐? 특정한 언어가 레귤러가 안 된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정한 언어가 레귤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특정한 언어가 레귤러다. 다시 말해서 이 정리가 성립이 되면 그 언어는 레귤러다 라는 건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이 정리가 성립이 안 되면 해당 언어는 무조건 레귤러는 아니에요. 차이를 좀 아시나요? 아시겠나요? 정리가 성립된다고 해가지고 레귤러다라는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정리를 만족 못하면 레귤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시오렘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시오렘은 이제 뭐냐면 자, 레귤러 랭귀지를 우리가 모두 다 X, Y, Z 형태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레귤러 랭귀지의 어떤 스트링을 X, Y, Z 형태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녀석이 이 X, Y, Z 폼을 가질 때 실제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을 여러 개의 언어들의 형태가 이런 임의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임의의 패턴을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I에 대한
숫자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 y가 반드시 이제 임의의 길이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레귤러 랭귀지에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저렇게 이제 써놨는데 말 그대로 풀어보게 되면 어떤 상수값 p가 이제 존재하고요. p가 존재할 때 이 p보다 저 어떤 오메가의 길이가 충분히 크다라면 우리가 저 오메가를 x, y, z 폼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x, y, z 폼으로 썼을 때 y의 길이는 0에서 p, 0보다 크고 p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전체 스트링은 요 x, y, i 승 z는 l의 원소,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 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인식기의 어떤 상태가 있어요. 상태는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그렇죠? 인식기의 상태는 유한집합. 자, 언어는 유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이죠.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유한한 상태로 무한한 어떤 언어를 다루려고 하면 특별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특별한 조건. 자, 한번 예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A 스타라는 거를 뭔가 인식하는 그러한 오토마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간단히 만들어 보면 뭐 A 하나를 인식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A를 인식하는 녀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AAA를 인식하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죠? 하나도 없잖아요. 언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A가 스타가 되면 상태가 스타계만큼 있을 수는 없죠. 상태는 무한 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인식하는 녀석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 케이스는 인식해야 되는 언어의 길이보다 상태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여전히 많죠.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언어보다 상태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많아서는 우리가 임의의 길이를 가진, 충분히 긴 길이를 가지는 스트링들을 오토마타가 인식하기가 문제가 있어요. 오토마타를 계속 우리가 늘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스트링의 길이가 충분히 긴 스트링이라면 이 스트링의 길이는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냐면 상태의 개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A 스타 무한한 길이에요, 사실. 만들어지는 언어 무한한 길이는 상태의 개수보다 클 수밖에 없죠. 오토마타의 상태의 개수밖에 클 수밖에 없어요. 저 P라는 얘기가 결국 이 상태의 개수하고 이제 관계가 돼요. 스트링의 길이가 상태의 개수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오토마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인식이 되는 언어는 상태의 길이보다 이렇게 큰 언어라면 위의 조건으로 봤을 때 심벌의 길이가 상태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시퀀셜하게 갔잖아요. 더 크면은 이게 시퀀셜하게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면 인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나요? 이게 그냥 시퀀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녀석. 조금 더 이제 가장 단순화시켜보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게 지금 하나의 상태로 표현이 됐지만 여러 개의 상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특정한 어떤 스트링을 인식하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링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면 우리는 모든 상태를 한 번만 방문해서는 스트링을 인식할 수가 없고, 특정한 상태를 반드시 한 번 이상 방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길이가 긴 스트링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저 P는 이제 상태 수입니다. 사실은 상태 수예요. 상태 수.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뭐냐? 요 파트가 X, 요 파트가 Y 파트, 요 파트가 Z 파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규 언어라면, 그리고 정규 언어에 충분히 길이가 긴 스트링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당 오토마타는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어떤 구조? 특정한 단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그러한 충분한 길이를 가지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이 구조 가지고 표현이 안 된다라면 그 녀석은 정규 언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길이가 충분히 긴 어떤 그런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라면 그 언어는 정규 언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상태의 개수가 n이라고 할 때 n보다 충분히 큰 그러한 길이가 오게 된다면 이 녀석의 어떤 그 스트링을 인식하게 되는 offsetting 시퀀스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상황을 보시는 것처럼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Q 상태에서 X, Y, Z로 가서 Q1으로 가서 Y를 인식하게 되면 다시 Q1 상태를 반복해서 Z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Q0에서 X를 보고 Q1으로 가서 Y를 보고 다시 Q1으로 가고 Z로 가게 됩니다. 특정한 상태를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이제 언어가 저기 0의 n승 1의 n승이고요. n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언어인데 저게 레귤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펌핑 렘마를 가지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펌핑 렘마 가지고 보일 때 이 조건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도 나오죠. 충분히 길이가 긴 n에 대해서 초전제 조건이 일단 있어야 돼요. 충분히 길이가 긴 n에 대해서 0의 n승 1의 n승이면은 뭐 충분히 길이가 길겠죠. 충분히 길이가 긴 그런 n에 대해서 이게 타입 3다, 레귤러다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x, y, z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y의 길이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요. 반복하는 i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언어를 x, y의 i승 z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게 타입 3면 그랬을 때 y가 가지게 될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y가 가지게 될 형태. 자, 이 언어를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펼쳐보면 이런 녀석이 될 거거든요. 이쪽의 개수와 이쪽의 개수가 같은 그러한 언어가 될 거예요. 앞쪽에 임의 파트가 x일 거고요. 뒤쪽에 임의 파트가 z라고 가정하면 y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부분을 갖거나 이 부분을 갖거나 혹은 양쪽을 같이 갖거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y가 만약 0 대거 또는 1 대거라면 y가 0의 대거 또는 1의 대거라면 어떤 게 성립 안 하냐면
x, y의 0승 z가 성립 안 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y가 이 부분이라면 만약 이게 안 나와버리면 길이가 안 맞게 되겠죠. 양쪽이 안 맞게 돼요. x 0승 y z가 성립을 안 하게 돼요. 자, 만약 y가 이 양쪽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x, y의 2승 z 같은 것들이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y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저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x, y의 i승 z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면 전제가 틀렸다라는 게 됩니다. 타입 3라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언어는 타입 3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해가 되나요? 혹시 질문?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다시 할까요?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질 때, 이런 구조를 가질 때, 이쪽 파트가 x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어딘가가 y라고 하고, 이쪽이 이제 z라고 우리가 해보면, y가 가질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가지게 되면 y가 0, 0,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또는 이쪽 부분을 가지게 되면 1,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첫 번째 y의 형태, 한쪽만 0이나 1을 가지게 되는 경우. 두 번째 y의 형태는 y가 0, 0, 0 이렇게 1 섞여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될 텐데. 첫 번째 조건은 y가 이제 일부를 가지게 되니까 아까 본 것처럼 x, y의 0승 z는 누구죠? xz죠. xz도 역시 0의 n승, 1의 n승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하고 z로만 구성이 되는 녀석은 짝이 맞나요? 안 맞나요? 짝이 안 맞게 되죠. 짝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될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y가 이미 그 0과 1로 구성이 된 그러한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자, x, y의 2승 z도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x, y, y, z죠. y가 0과 1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x가 쭉 나오고 0, 0, 1, 1 이렇게 될 거고 또 0, 0, 1, 1 z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언어의 폼이 아니죠. 역시 두 번째 케이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전제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또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없나요? 예. 아까 위에서는 y의 길이가 0, 아니네 0이 됐어. 요 조건하고 요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y가 반드시 어떤 임의의 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네, 또 궁금한 점. 오케이. 그러면 우리 3장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시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범위가 오늘 것 같은데. 네, 3장까지. 3장까지. 우리가 언제 보기로 했지? 월요일날? 월요일날 보기로 했죠. 바쁘겠는데. 참고로 이 클래스에 제가 오늘 기출문제를 올려드릴게요. 기출문제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주말에 비도 안 오고 놀기 좋은 것 같은데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시고 약간 시간이 남으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제 몇 가지만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이런 거 배웠어요.
type 3, type 2, type 1, type 0. 어떤 촘스키 하이어라키에서의 어떤 언어 간의 이제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배워서 타입 3가 가장 작고, 뭐, 타입, 2, 그 위로 이제 1, 0, 이렇게 간다라는 걸 봤는데, A의 스타, B의 스타는 타입 몇이죠? A의 스타, B의 스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수 있으면 뭐예요? 타입? 타입 3죠, 타입 3. 타입 3. 이 녀석은 타입 3죠, 타입 3 랭귀지. 어떤 인미 언어 L'이 타입 3 랭귀지의 서브셋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인미 언어 R이 타입 3인데, R'이 타입 3의 서브셋이에요. L'은 타입 3일까요? 맞나요? 아닌가요? 응? 맞다. 아니다. 모르겠다. 시험 문제 공백으로 쓰시면은 제가 좋죠. 채점하기 편하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자, 이거는 아니죠. 왜 아닌가요? 가령. 맞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A N승, B N승은 A 스타, B 스타의 서브셋이죠. 근데 이 녀석은 타입 3인가요? 아니죠. 저는 타입 2죠. 타입 2. 그래서 이 개념하고 언어 자체의 어떤 집합관계에서의 어떤 서브셋 개념하고 여러분들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뭐 하나 더 뭐 재밌는 케이스. 이런 거. 어떤 언어 L이 숫자 1, 2, 3으로 구성이 되는데, 숫자 1, 2, 3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L을 구성하는 스트링의 합이 3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L을 구성하는, L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메가가 요거고, 오메가의 이 녀석 구성하고 있는 숫자의 합이 3으로 나누어가지고, 떨어지는, 이러한 스트링을 인식하는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만들 수 있을까요? 응? 예를 들어 1, 2, 3은 합이 6이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고요. 1, 1, 2는 합이 4니까 인식이 안 되고.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정규 언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레귤러 익스프레션 만들 수 있을까요? 정규 언어는 정규 언어인가요? 저런 언어 정규 언어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황당합니까? 왜 갑자기 합해가지고 나눠서 떨어지는. 자, 이거 정규 언어가 맞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저기에서 이제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으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는 게 있으면 모든 언어를 세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1, 2, 3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트링을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그 외의 경우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상태가 딱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태라는 거를 어떤 단순히 그냥 단계라고 보시지 마시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0인 녀석이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니까 어떤 종결 상태가 될 거고요. 역시 시작 상태가 됩니다. 스트링을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0이니까. 0인 상태에서 스트링이 만약 1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1인 상태가 돼요. 그렇죠? 0인 상태에서 2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2인 상태가 되겠죠. 0인 상태에서 3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알파벳 심벌이 1, 2, 3밖에 없으니까 1에서 3이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 1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2인 상태, 2가 나오게 되면 0으로 가게 되죠. 2에서는 1을 보게 되면 나머지가 0인 상태, 2를 보게 되면 나머지가 1인 상태, 3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 맞는 거 같나요? 끝. 맞는 거 같나요? 예를 들어 1, 2, 3 인식됩니까? 여기서 1 1로 내려와서 뭐야? 이게 뭐야? 왜 0으로 해놨어? 2가 돼야지. 2, 3 3, 3, 2, 1 3, 3, 2, 1 1, 1, 2 1, 1, 2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얼마든지 길게 나오더라도 인식이 되겠죠. 이런 거죠.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혹시 문제 풀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퀴즈 푸는 거 같이 재미있겠죠? 시험 시간이 좀 급하긴 하겠지만 연습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쭉 보시고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여러분들 이해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